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어제 잠시 주춤했던 우리 시장 오늘도 연중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면서 2,54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도 좋고 시장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성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정수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장중에서도 리딩 자세하게 해주고 계시고 또 상담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강한 거에 대해서 늘 체감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장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시장이 조정받으면 손실 좀 나는 구간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세게 조정을 받질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달, 10월 달 조정이 중간중간에 몇 번 있었어요. 차트를 잠깐 보면요. 차트를 보면 9월 달에도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서도 한 번, 그리고 여기서는 2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정말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빠지질 않았고 이때 당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장 빠지는 것은 밑으로 많이 빠지려고 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2260선을 지지를 하면 별 문제 없이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9월 달, 10월 달에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결국은 2267인가요? 저점 라인을 2266.93인데 2260을 깨지 않은 선에서 역시 돌리면서 올라가줬고 돌리면서 대형주의 흐름과 지금 코스닥의 흐름이 지금 조금 주춤거리긴 하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요. 수급을 보게 되면 기가 외국인들이 오늘 또 샀습니다. 어제에서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샀다가 오늘 좀 던지는데 제가 11월 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달 수급 보게 되면요. 11월 달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경험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에서 상승장을 잘 못 경험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찾아왔었던 상승장은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장이었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지만 개인들이 상승장 체감을 못했고요. 처음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내에서는 그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테마주를 탄 사람들만 수익을 냈고 오히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꽤 고생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순환매 장세라든지 모든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를 2007년도,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맞기 전에 경험들을 해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이제 두려움을 떤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승장은 과거에 있었던 정말 큰 상승장이 2007년도에 왔었던 그런 큰 상승장. 전업종이 가는 그때 당시도 조선주, 증권주, 화학주, 철강주, 자동차, IT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금 순환매가 오랜만에 10년이 좀 지났죠. 12년 말에 지금 찾아오는 이런 상승장인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보게 되면 던져요, 주식을 투자자별 보면은 자, 투자자별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네. 투자자별. 자, 투자자별 매매 조합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업종으로 여기 있네요. 자, 보면 코스피에서 11월 달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1,000억, 6,000억, 1,000억, 1조 6천억, 8천억, 6조 7천억을 던지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11월 달 오면서 지수는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수는 2,607은 돌파를 할 겁니다. 이건 뭐 당장 돌파를 해도
벌써 이미 돌파를 했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아직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몇 포인트 남았죠?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보게 되면 2,550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만 가면, 아니 50포인트 정도? 한 6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권으로 가는 건데, 이건 뭐 2,607이 이전에 있었던 신고점이지만 이건 뭐 금방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고점을 2,607로 잡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2,607을 돌파하면 그 다음은 2,700, 그 다음은 2,800, 그 다음에 2,900, 3,000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크게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크게 보고 있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팔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팔지를 않고 열심히 살 텐데 왜 이렇게 던지시느냐? 바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던지시는 건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오늘 사고 팔고 매매를 하시지만 코스닥 시장도 분명히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고점 라인을 이제 돌파를 내일이면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제가 보는 이제 저항 라인, 주요 저항 라인은 이게 878자리인데 쉽게 그냥 880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880을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얘네들도 900을 돌파하고 안착하면 이제 100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에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들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약바이오주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주 해야 된다는 얘기를 10월 28일서부터 계속 얘기했고 11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언택트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교육주도 9월 달에서 열심히 밀었었습니다. 교육주도 지금 메가MD, YBM넷 열심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내년까지 계속될 거예요. 온라인 교육주들은.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주들도 지금 이제 발동이 걸렸고요. 지금 뭐 셀트리온 형제뿐만 아니라 녹십자, 그다음에 종근당, 뭐 유한양행, 대형주들도 열심히 가고 있지만, 뭐 삼성바이오스도 잘 가지만 지금 가벼운 애들도 뭐 AB 프로바이오라든지 뭐 제일약품이라든지 뭐 등등 해갖고 모든 지금 제약주들이 돌면서 지금 세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과연 시장이 그러면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겁을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그 부분도 지지난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장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 확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내진 않을 거다. 이유는 바로 기대감. 언젠가는 치료제가 내년에 나오든 내후년에 나오든 3년 뒤에 나오든 어쨌든 간에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오니까 그거 믿고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막 폭발적으로 막 신기록을 하면서 막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유동성 장세에서 지수가 신고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은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대감과 호재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특히 겨울 동안에서는 제약주들은 조류독감도 있고요. 돼지열병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많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제약바이오가 제가 볼 때서는 제일 편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섹터들도 볼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봐야 될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정수 위원님 특히나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주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흐름 따라서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또 크게 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도움 말씀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들어봤으면 투데이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나 2.5조 투자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만든다는 이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좀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또 OLED 관련된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넘었다라면서 이제 이 양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주의 이제 황제격일까요? 저희 위원님께서 계속 미뤄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K바이오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뭐 대장격으로 잘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제 2.5조의 투자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또 관련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나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안 그래도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걔네들은 이제 대장주 역할에 있고 얼굴마담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네들이 가야 중소형주의 제약바이오주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올 겨울에서 굉장히 세게 움직일 거다라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형제들 이쪽 애들이 다 강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한미약품도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이 이렇게 다 강한데 이게 왜 이렇게 강한 거냐? 자,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이슈가 제약바이오에 물렸기 때문에 바로 그 코로나라는 그거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모든 기술진들이 다 그 총력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바마 케어를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제 바이든 그 케어를 가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약주들도 굉장히 앞으로 좋은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제약주를 이제 뭐 K방역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주의 흐름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국내에 있는 제약 회사들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신기술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 도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슈들은 다 좋아요. 그렇죠? 이미 2017년도부터 이슈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한미약품의 뭐 어마어마한 뭐 수출권이라든지 뭐 이 기술부터 해서 그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표적 항암제 뭐 뿐만 아니라 뭐 알츠하이머병 뭐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이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말뿐인 것들은 사실은 저는 믿지를 못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자, 아나운서님들 여쭤볼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그래도 이런 이슈보다는 좀 실적이나 숫자로 찍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의원님? 근데 그 이제 제약주들이 실적이 찍히려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임상 실험 같은 것도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보냐면요. 네. 기업들이 돈을 진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느냐 안 넣느냐.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만약에 정부 정책주 같은 경우들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에서 누가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선거에서 내가 뭐 이거 하겠다 뭐 저거 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면 잠깐 움직였다가 빠져버리거나 그걸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빠지면 다 결국은 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들은 고해만 봐요. 고해만. 그러나 삼성이 됐든 이렇게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정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10조를 투자를 하고 7조를 투자하고 5조를 투자하고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100만 원 투자한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엮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할 거니까 우리 100만 원 투자했어. 그럼 여러분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10조를 투자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면 이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얘들이 정말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 수혜주보다는 기업들이 돈을 넣는 것들을 더 신빙성 있게 보는데 물론 잘 가는 건 똑같이 잘 가요. 정부 정책 수혜주도 잘 가고 기업들이 미는 종목도 잘 갑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셀트리온 이쪽에서 돈을 지금 10조 정도를 지금 부어가지고 지금 완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완공을 해서 이쪽에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이제 투자와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나라의 그 제약 K바이오죠. K바이오의 뭐 글로벌 위상에 대한 뭐 증진을 하겠다라고 관련된 사장 그쪽 동사 김태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 그러는데 네. 돈을 얻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다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약주가 급등한다? 요거는 조금 어거지고요. 그거는 조금 그렇고 이쪽이 정말 되기는 될 거구나. 그걸 믿어주면 돼요. 그래서 될 건 될 거구나라고 믿어주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도 지금 계속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죠. 그리고 코로나 이슈도 끝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이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그럼 뭐 미국에서 지금 오바마 케어 대신에 뭐 그 바이든 케어로 네.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미국에 있는 그 제약사들도 주가가 많이 뜰 거고요. 4년 동안 계속 올라갈 거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주가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미국 시장이 그렇게 뭐 바이오 업종이 좋게 상승해서 미국 업종이 다시 상승을 또 크게 한다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업종이 또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이 투자가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더라도 이게 앞으로의 큰 제약주의 그 성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증수표가 되는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기대감에 같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8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의 약간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제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바이오시밀러 하면 해당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님은 그 중에서도 혹시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셀트리온 봐야죠. 뭐. 셀트리온. 그렇죠. 네.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 일단 대장이에요. 잠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물론 셀트리온 말고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제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는 쪽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이 가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장이 보는 걸 보고 그냥 아무거나 잡으셔도 먹기는 먹어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유사약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제약이죠. 복제약 쪽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웬만한 제약사들이 다 복제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도 복제약이 있을 거고 항암 치료제도 복제약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복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딱 뭐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다 움직여요. 그래서 무슨 약품, 무슨 제약 돌면서 다 움직일 거기 때문에 꼭 무슨 종목을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모든 제약주들이 다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미 이 추세를 지금 넘어가기 위해서 60일선을 이제 뚫어놨어요. 네. 그리고 넘어갔다로 보입니다. 아마 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상향으로 움직일 텐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봤으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봐야죠. 자 네. 셀트리온 제약 굉장히 모양이 굉장히 강하고 좋아요. 여기 보면 여기를 저항 라인을 뚫었죠. 시가총액 작은 애들이 아닙니다. 4조짜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조 단위로 넘어가는 애들인데 이 정고점을 뚫었다는 얘기는 우상향으로 조만간에 아마 돌파가 나올 겁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녹십자도 그래요. 녹십자도 이미 뚫어놨어요. 뚫어놨는데 죽지도 않고 여기도 눌리고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녹십자 형제들도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봐야죠. 셀트리온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이미 이 저항 라인을 지금 뚫어놨고요. 거래로 뚫어놨어요. 거래로 뚫어놨고 여기 횡보하다가 뭐 조정받으면 사시면 되겠지만 조정 안 받아도 알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제약주들이 돌면서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게 대장이구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그리고 오늘 공장 소식으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건데 네. 이게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공장을 졌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종목들만 보세요. 대형주들 무슨 뭐 공장 졌다, 뭐 했다 꼼짝 안 합니다. 이슈가 안 먹혀요. 근데 어차피 올라갈 생각이 있었는데 뉴스가 나왔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이슈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건데 호재거리만 붙이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서 호재거리 붙이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아 저것 때문에 움직였구나. 그러다가 많이 올라가면 또 이제 정말 큰 호재가 터지면 그때서는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물량들을 정리하고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나중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약주들의 호재가 나오면 파는 뉴스인 거지 그때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삼성바이오로서 좋기는 좋은데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매수하면 먹기는 하겠지만 이거 말고 얘가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약주가 올 겨울에서 지금 제가 10월 28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약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약주가 이제 시작이에요. 11월, 12월, 1월, 2월 계속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봄 전까지 내년 봄 전까지는 계속 제약주가 시즌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SK케미칼,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의 한미약품, 대형주들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요. 바닥에 있는 모든 제약주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제약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특정적으로 무슨 제약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을까 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제약 있죠. 그거 사시면 돼요. 대신에 그 종목이 많이 떠 있다.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되고 바닥에 있다. 그냥 주워 담으세요. 제가 이미 아침에서도 뭐 하는 제약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다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서는 제약주를 꼭 한 포트 정도는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땡땡 제약이 들어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는요. 제가 좀 요즘 시장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섹터군들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입니다. 특히 OLED TV 출하량이 늘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의 여의도 면적 약
2.9제곱킬로미터 정도를 넘어설 만큼의 출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OLED TV 생산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OLED 관련된 종목들 제가 살짝 보니까 4분기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는 것에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관련 종목들은? 제가 이 OLED 때문에 제가 올해 1월달, 2월달에도 서울경제 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전망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올 연말에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다. 근데 제가 그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뭐 출하량이 늘어나고 제가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그걸 맞추는 게 아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나중에서 얘네들이 호재 뉴스를 만들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과연 쟤네들이 저게 끝까지 안 갈까? LG 디스플레이랑 LG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바닥에서 어차피 회사가 사라질 것도 아닌데 그럼 나중에 올라갈 때가 되면 얘네들이 좋은 뉴스를 뿌립니다. 그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출하량이 정말로 늘어났겠죠. 근데 빠질 때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무리 나와도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갈 때가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 한진해운 이로부터 해서 얘네들이 운임료 상승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증권주도 왜 올라가냐 10년 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0년 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기계주, 조선주, 증권주 그런 애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전자도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그동안 여기에서 이만큼 그나마 LG전자는 좀 나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정말 심각하죠. 얘는 이렇게 빠졌다 2017년도에 그래도 전장 부품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또 빠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곤욕을 치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얘는 조금 한숨을 좀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제 TV 사업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요, 기대감. 그리고 OLED 판매량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점점 그 대형화로 바뀌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출하량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거고 TV 쪽은 그리고 OLED 사실 뭐 OLED가 그렇게 오래 못 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수리 고치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예전에서 여러분들 그 CRT 있죠, 그 볼록한 거 그거 쓰면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 최첨단 제품이란지 몰라도 그 고치신 분이 그래요. 저는 꽤 오래 쓰다고 생각을 했는데 2, 3년 만에 그냥 고장 난답니다. 이게 패널이 이게 나가거나 뭐가 고장 나거나 2, 3년 길지 만에. 않군요. 네, 이게 길지 않다고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냥 그렇대. 그냥 고장이 좀 잦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괜찮은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양질의 제품을 좀 고른 거고 대부분이 패널이 이렇게 뭐 금이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린다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정 모델에서 이게 나온다라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일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큰 대형 패널인데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패널이 나가게 되면 바꿔야 되니까 저희 집도 하나 바꾼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뭐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한 4, 5년 정도면 정말 오래 쓴 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패널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도 됐다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흑자 규제라든지 앞으로의 실적들이 확실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맞물리니까 지금 OLED랑 이제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이게 같이 맞물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OLED의 이슈가 지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쪽 저쪽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보면 앞에 대시보드 있죠. 거기에 이제 패널들이 OLED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이제 옆에 있는 그렇죠? 옆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HUD 아시죠?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는 이런 부품들로 이제 교체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문에서도 그다음에 앞에 있는 창문, 옆에 있는 사이드 창문 다 뒷문까지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태양광이 되는 그 위에 이제 그 천장에 있는 그것까지 이제 교체가 되면서 어느 정도 OLED라든지 아니면 그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 그러니까 차세대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로 인해서 그런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실적들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리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롤러블 그 TV가처럼 이게 이제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살려면 이제 1억을 줘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억이 아니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여러분들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분명히 앞으로 10년 뒤까지 뭐 그게 1억이겠습니까? 한 100만 원만 돼도 여러분 분명히 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면
롤러블도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크게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어차피 주식은 성장을 보는 거니까요.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볼게요. LG 디스플레이도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갈 때가 됐죠. 그렇죠? 이 정도 빠졌으면 갈 때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롤러블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밑으로 하락하면서 우리가 땅굴 판다 그러죠. 더 이상은 땅굴을 안 팔 것 같다.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위쪽으로 머리를 들고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거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좀 준비가 되고 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슈로 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위원님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특히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물려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희망의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OLED 관련주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투데이 이슈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슈를 분석을 해봤으면 종목 이야기로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과 종목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튄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는 업종과 종목들이 궁금한데 뭐 당연히 제약 바이오주겠죠. 아니죠. 교육주죠. 아, 교육주 맞네요. 그렇죠. 저희 위원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난 온라인 교육주 봤다. 봐라, 그렇죠. 메가 MD 가는 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잘 갔습니다. 그 이야기 먼저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YBM넷하고 이제 메가임디 쪽인데요. 제가 이쪽을 주목했던 것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쉬울 거예요. 네. 자, 먼저 YBM넷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주도 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면 제가 이걸 보질 않습니다. 지금 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좀 도래할 걸 이미 벌써 알고 있었고 9월 달에서도 이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장으로 도래할 건데 생각보다 쉽게 그렇게 큰 조정이 안 올 거라고 제가 계속 우겼습니다. 공개 방송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9월 달에 조정받아도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 조정받아도 어느 정도 수준 정도로 그러니까 크게 뭐 길게 뭐 이런 식으로 안 받고 적당히 받고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코스닥인데 자 어쨌든 코스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적당히 받고 올라간 건데 그래서 9월 달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9월 달서부터 이제 그 교육주를 조금 집중했었던 것은 사실 그때에서 처음 봤었던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이거 처음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고 제가 이거 봐라. 이거 세력들이 매집해 있는데 요것들이 언젠가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뭐로 움직일까 해서 이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원격 교육 기본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때에서 곧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10월 달이었는데 안 나왔어요. 결국 10월 달 좀 넘어가지고 이제 지금 발의를 하고 제정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통과가 돼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더 이상 기사가 안 나오는데 아마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원격 교육은 권고사항이지 법이 없기 때문에 다 불법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이미 다 9월 달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이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법이 없는데 다 불법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뭐 KBS, MBC, SBS 공중파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조만간에 이슈가 되겠구나. 그래서 세력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교육주에 대해서 이제 미래학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길어서 우리가 네. 뭐 한국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할 텐데 외국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책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 것들 제가 다 봤습니다. 어쨌든 뭐 해석본인데 다 봤어요. 봤는데 나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미래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원격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토론이라든지 다 봤어요. 제가 웬만한 것들 유튜브에 나온 거 싹 다 봤는데 이건 요점은 그거예요.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 확장할 수밖에 없다. 나쁜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꼭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딱 몇 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육의 질에 비해서 온라인 교육을 했을 때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단점을 하나 꺼냈지만 저는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질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명강사, 수능 강사를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해가지고 월급을 정말로 많이, 그렇죠? 억대 연봉을 주면서 하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그 학교의 수업 질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터지게 되면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폭발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볼 때에서 그럼 이쪽은 분명히 실적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원래 이제 코로나 이슈가 없었다면 5년 뒤에 온라인 교육이 폭발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공무원 그 자격증을 따려면 학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문지가 아니고 그 종이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갖고 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서 벌써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온라인 강의를 다 들어요. 온라인 강의를 듣고 거기 질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엔 다 그렇게 다 준비를 한단 말이죠. 고시촌에 몰리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몰리지 않고 따로 이제 자기가 편하게 도서관 가서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하는데 이쪽으로는 질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수업이라든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 쪽으로 점점 강화가 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독학을 하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질로 굉장히 이게 분명히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2년 앞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을 이제 2년 정도로 본답니다. 이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움직이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YBM넷, 자 YBM넷도 있고 메가MD도 있고 메가MD 물론 메가MD 말고 메가스터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고점에서 많이 빠진 부분들을 제가 주목을 했고 앞에 있는 거래량, 이게 세력들의 매집 거래량이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원격 기본 교육법에 대한 뭔가 수능 끝나든 수능 전이든 뭔가 입시에 대한 새로운 뭔가 나오겠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원격 교육 수업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가두리를 만들 거예요. 먼저 뭔가 기본을 뭔가를 만들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 이슈 맞춰가지고 아마 신고점을 뚫으면서 내년 이후, 그래서 2025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면서 실적도 좋아질 거예요. 최근에 첨당러닝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다른 교육주들도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쪽들은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이 바닥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움직이겠지만 내년에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당러닝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다 주워 담아야 돼요. 이렇게 담아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메가MD하고 IBM넷이 시작됐으니까 그 외에 뭐 애니능률, 뭐 아이스크림 에듀, 유아교육까지 다 보시면서 바닥에 있는 교육주들 그리고 포비스티엔씨인가요? 요것도 이제 그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는 이 EBS 교육주거든요. 네. EBS 교육주인데 요거 크게 요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 교육주들 한번 잘 보셔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일단 교육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책도 찾아볼 정도로 교육 관련된 그럼요. 종목들에 그렇죠. 진심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교육주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책을 추천해 책 그때 제가 주시고. 추천해드리고 읽으셨나요? 읽진 않았지만 책을 추천할 정도로 저희 위원님께서 참 진심이시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교육주가 정말 잘 가네요. 이렇게 또 교육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또 이렇게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 코로나19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죠. 가상화폐랑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육과 온라인 교육과는 또 약간 결이 다르게 가상화폐랑 재택근무도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가 오늘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이 또 2천만 원을 또 돌파를 했어요. 비트코인 잘 가더라고요. 네, 돌파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죠. 돈이 갈 데가 없죠. 갈 데 없으면 주식을 사세요, 차라리. 주식 사야 되는데 다들 비트코인 또 사시나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위지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 쪽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 많이 갔죠. 그래서 네. 위지트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이제 창수사 관련주 쪽이지만 이것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금 시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딱 이 테마가 좋아서 움직인다. 그거 아닙니다. 시장의 종목들은 다 가고 싶어요. 오늘도 제약주들, 아까 제약주를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지만 네. 제약주들도 꼭 코로나 이슈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뭐 그냥 이슈만 붙이면 가는 거예요. 뭐 구강청결제 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고 무슨 뭐 면역항암제 뭐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RNA 뭐 DNA 변형 뭐 이쪽 관련주 얘기 나오면 또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이 되게 올라가고 싶은데 이슈가 붙으면 가는 건데 오늘 마침 그 핑계가 어디로 붙은 거예요? 갑자기 가상화폐가 2천만 원 갔네? 그럼 이쪽 가야지 하고 돈이 확 몰리면서 가는 겁니다.
모든 종목에는 다 세력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갈 걸 이미 얘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해 놓고 이슈 붙으면 뛰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촥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올리겠죠. 어느 정도 쭉 많이 올리면 거기서 이제 이슈를 많이 터뜨리고 물량을 넘기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해야 되고요.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게 되면 여러분이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선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들은 안 돼요.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초보자들은 이제 안 되는 영역이고 위지트도 마찬가지. 오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나중에 밀리거나 싸게 내려가면 모를까 이거 올라간다고 올라타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도 몇 가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 것들이 좀 많아서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약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갔어요. 네. 진매트릭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은 오늘 한 26.9% 올라갔죠. 그래서 뭐 이슈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 때문에 그쪽에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백시텍 지분 투자 사실의 부가액 급등 이거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 알아야 됩니까? 그냥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거기에서 차트가 만만하면 공략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이슈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이제 얘기는 또 나오겠지만 그 전에 모더나 이슈도 있었죠. 제가 이미 벌써 11월 초에 화이자 이슈가 나올 때 움직일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화이자만 가지 않는다. 그리고 화이자가 기사가 나왔는 제가 야간에 그 미국의 기사가 나온 것들을 쭉 보면서 의심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됐어요. 그때 의심을 품었던 게 뭐냐면은 쭉 그 미국에서 나왔던 기사들도 보니까 일단 많은 사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중증 환자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94명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 더 검사를 해야 되는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이 남아 있는데 94만 명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쭉 보니까 약간 의구심 이게 정말 그게 맞나? 그래도 나중에 기사가 딱 나오고 한 이틀 지나니까 뭐랍니까? 이거를 보관하고 이동하는데 뭐 영하 70도, 80도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딱 보면서 역시 예상대로. 그래서 그때 화이자 제약 얘기 나오면서 종목도 급등할 때 그쪽 따라가지 말고 이게 이번 달 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분명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쪽 종목을 봐야 된다 하면서 그쪽 관련주들을 뭐 AB 프로바이오 네. 요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되게 잘 갔어요. 이것도 잘 갔고 그다음에 제일약품도 잘 갔었고 그래서 등등 뭐 잘 갔는데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쪽 관련주들 잘 보라 했는데 그쪽 잘 갔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모더나 이슈가 나올 거다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고 그게 이슈가 나온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나올 거고 아까 좀 바뀌었어요. 화이자 제약 얘기가 나올 때에서 모더나에 대한 그 임상에 대한 얘기가 좋게 나올 거니까 그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11월 그때 화이자 제약 얘기 나올 때가 그때가 11월 한 3일이었나요? 4일이었나요? 하여튼 지난주였던 거 지난주였었나? 하여튼 그 얘기 나올 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움직였죠. 근데 이게 벌써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 움직였죠? 자, 화이자 움직였죠? 모더나 움직였죠? 아스트라제네카 움직였죠? 그럼 그다음에 뭐가 움직일까요? 다른 것들도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꼭 얘네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슈 붙이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먼저 KM제약. 사실 얘는 마스크 관련주이면서 지금 오늘 움직인 거는 이제 구강 세정제 얘기인데 이걸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걸로 움직인 건데 구강 케어 제품으로 움직인 건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제약주의 느낌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느낌입니다. 혹시 아무 말 대잔치라고 아시나요? 그냥 뭐 계속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해가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뱉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약주들도요. 지금 막 올라가고 싶은데 그냥 이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종목이 막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테팜도 좀 급등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맞아요. RNA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 다음에 뭐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로 움직이는 경우인데 치매 테마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이제 특허권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아이큐어인데 아이큐어도 오늘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아이큐어도 장중에 13% 좀 강하게 좀 움직였고 그리고 KM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AB 프로바이오도 말씀드렸고 SK 케미칼도 오늘 좀 강하게 좀 움직였죠. 이것도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관련 중인데 캐몬도 강한 음주였죠. 이것도 캐몬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 1,405원에 여러분들한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던 건데 7,000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목표 가격이 7,000원을 그냥 상회할 것 같아요. 이거 한 10,000원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소식으로 지금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SK 디스커버리도 오늘 똑같은 이슈로 그래서 코로나 이슈로 움직이는 게 있고 코로나 이슈 아닌 걸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뭐 다양해요. 지금 뭐 제약주들 뭐 이쪽 저쪽 그냥 돌아다니면서 움직여서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이걸로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나 할 정도로 거기다 지금 국내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300명대가 넘어갔잖아요. 네, 단계도 상향이 됐죠. 그렇죠. 이것도 단계도 좀 상향이 됐고 이게 저는 300명이 아니고 이게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 이유가 이전에서는 일부 지역이나 이제 일부 회사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돼서 이제 거기만 이제 경로를 차단하거나 그리고 조사를 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미 7월 달, 8월 달에 이제 깜깜이 그 속출자가 이제 이미 벌써 감염 경로가 안 나와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그냥 게릴라식으로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이게 벌써 여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넘어서 단계를 넘어서 여기저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뭐 옆 동네에서 갑자기 집단으로 70명 나오고 갑자기 뭐 앞 동네에서 또 그쵸? 막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지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다 계절적으로 지금 아직은 그렇게 춥진 않아요. 밖에 얼음도 안 얼고 점점 추워지게 되면免疫力더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진자는 더욱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벌써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논문인데 이미 그런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젊은 층에서 감염이 나오게 되면 중장년층이 확 증가를 한답니다. 이건 이미 벌써 미국에서 결과가 나온 데이터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청장년층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겨울이 시작되게 되면 중장년층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는 제약주와 그다음에 진단키트주, 마스크주들 조만간에 움직임을 아마 분명히 줄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안 빠질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굉장히 움직이는 업종과 이제 종목들이 많았네요. 그렇다면 좀 간단하게 내일장 움직일 업종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께서 이제 장중에 모나리자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제약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마스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기대감이 커지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내일장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고점을 가고 있고 갈 겁니다. 왜 그래요? 자, 아까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치료제가 내년에 나오든 2년 뒤에 나오든 10년 뒤에 나오든 어쨌든 나온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이 많이 풀어져 있죠. 이게 갈 데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되든 10억 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어쨌든 간에 치료제는 나온다. 그 기대감으로 시장은 신고점을 갈 겁니다. 2,700, 2,800, 3,000 이게 갈 거예요. 그럼 시장에 가면 뭐가 가느냐? 반도체 장비주가 갑니다. 반도체 섹터가 가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런데 시장은 가는데 확진자가 늘어나죠. 조만간에 이제 300명이 아니고 이제 400명이 늘어나고 그 이상도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그 섹터들은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모나리자라든지 KM이라든지 웰크론이라든지 이런 마스크 관련주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격 교육에 대한 얘기 수요가 더 나올 거여서 교육주도 잘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제약주, 마스크, 교육주, 반도체 장비 보시면 되는데 마스크주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모나리자 한번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모나리자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이에요. 아직 거래량도 없고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거래량이 시작을 하면서 올라서기 시작하게 되면 이걸 62선을 뚫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제약주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이미 오늘은 아니지만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뚫고 나서 이게 급등이 나온 건데 마스크 관련주가 AB 프로 바이오처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수혜주들인데 얘네들처럼 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상승하고 횡보한 다음에 거래가 실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는 거래량들을 봤을 때에서 그리고 KM도 마찬가지예요. KM도 지금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 확진자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그 마스크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그 러브콜이 지금 연락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기사가 이틀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이제 그 수출을 해달라는 아마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안 그래도 실적도 좋아요. 이 마스크주들도 교육주도 실적 좋지만 마스크주들도 지금 실적이 뭐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정도 증가를 했다라 그러는데 뭐 나머지 마스크주들도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좋아하는 실적주 플러스 모멘텀 그렇게 해서 내일 한번 마스크주들 잘 보시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과 종목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힌트 모두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시장이 강한데 내 종목만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장중에도 만나시고 이렇게 저녁에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아침 방송부터 저녁 방송 이렇게 나오면서 바닥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바닥주를 사게 되면 거의 웬만해서는 바닥주들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주를 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교육주도 마찬가지고 9월 달에서 안 움직였지만 거의 이제 2달 좀 안 되니까 이제 움직이죠. 그렇죠? 막 움직이죠. 그래서 YBN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50%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메가MD는 바닥에서 한 25% 정도 올라왔는데 더 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바닥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제가 증시 격언입니다. 증시 격언인데 증시 격언에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투자 차익에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자, 여러분들이 공략하게 되면은 항상 그 시세를 보고 그냥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네. 자,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움직이게 되면 그냥 쫓아가시는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차트만 보게 되면 막 급등이 있잖아요. 이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아니고 최근에 보면 두산중공업을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이 있어요. 장이 좋으니까 제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움직이기 전에 바닥에서 사면 좋은데 이게 계절적으로 이슈가 항상 붙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4월 정도에서 항상 우리나라 계절적으로 이제 황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되려 그러면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 되려 그러면 뭐가 수요가 나오려 그래요? 삼계탕 관련주들. 그렇죠? 그래서 닭고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여름에서는 뭐 이제 뭐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뭐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쪽에 뭐 관련주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항상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항상 겨울 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약주들도 딱 보면은 그 광우병이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이라든지 발병 시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다 찾아봐요. 저는 이미 다 찾아봤더니 10월 달, 12월 달에 발병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여기에서 많이 발병을 해요. 그래서 1월, 2월, 3월에서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데이터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는 뭐가 유행을 하더라. 선풍기 관련주가 유행하더라. 아니면 모기향 관련주가 유행하더라. 뭐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정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때를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어쨌든 차트를 보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 급등한다 이슈 나왔다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막 이제서 살려고 하지만 저는 올해 1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올해 1월 달, 2월 달에서 LG화학부터 해갖고 사야 된다. 그리고 3월 달에 폭락 나올 때 가장 먼저 잡았던 게 PN텍, 그다음에 KP 이름은 좀 이제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SP엔텍부터 해서 PNE 솔루션, 후성 뭐 등등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 그쪽을 잡았더니 걔네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을 보고 바닥에서 때를 산 거예요. 때를. 움직일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이는 대로 믿으세요. 차트가 강한지 차트가 약한지를 이걸 보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시세가 가면 여러분들이 이게 초보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간다 안 간다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시세가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금요일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주 불패라는 말에 맞게 바닥주에서 편하게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 위원님께서 알찬 이야기 해주셨는데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